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97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인사는 했는데 현재 한화 이글스가 기아를 상대로 10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두는 중입니다. 홍 작가님 굉장히 달떠 있어요 지금. 이제 4연승이 눈앞에 있군요. 축하드려요. 원래 앞에 이 정도로 축하는 무슨. 앞에 하나도 프로팀인데. 문제 4개가 네. 집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앞에 색감해지는 항상 처음부터 다시 보기만 열심히 보는데요? 해봐야지 하다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거죠? 전년도 우승팀이에요. 하나도 프로팀인데 이럴 때가 있어야죠. 대표님 아니, 너무 왜냐면 그러지 마세요. 이럴 때 많아. 아, 이럴 때 이게 많아. 내가 방송하기 귀찮고 네. 이번 주 아이템 준비하기 싫은데 할 때는 쉬어버릴 거거든. 그런 기분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1등 팀인데 2등한테 과외해주면 얘가 나를 이길 것 같잖아. 그렇지. 근데 6등 팀이 뭐 나 한 번 이긴다고 해서 그럼 난 꼴등 내 친구한테 컨닝하라 그럴 거야. 내 거 답안지 뺏겨. 괜찮아? 어디서 그런 망상을 지금. 지금 그렇게 기아가 오늘 쉬는 날인 거지. 오늘 좀 쉬고 이게 점수를 내가 지금 경기를 안 봐서 그런데 점수가 10몇 점 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제가 낫다. 이번 경기가. 대표님 시끄러워요. 자,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 중이죠. 남얘기닷컴에 들어오셔도 바로 링크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주소를 사셔서 들어가실 수도 있죠. KB카드 소유자 최대 15%까지 할인되는 한국 내 최고 조건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또 추천해 주세요. kr.hotels.com/베스트 쿠폰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1부 녹음이 끝나고 또 이런 페이퍼를 주셨어요. 네. 이분들은 뭘 자꾸 줘. 아까 당근 주스 주셨는데. 저번 주에 이어서 이 대마시안샵에서 뭔가를 구매하시고 저희에게 후원을 하신 분이 또 계시대요. 네, 두 분이 더 계세요. 이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분들이 뭐 이게 동의를 한 건지 네. 또 이게 이름을 딱 괜히 했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닉네임이죠. 네, 닉네임인데. 닉네임이라도 당신 나 몰래 여기서 샀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마시면 딜도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번 주와 같이 저희 눈에 박아놨다. 네.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우고 있다. 자, 본 얘기에 들어가 볼까요? 이제 태무진 가족은 부룩한 칼둔 기슭에서 이제 살게 됐잖아. 네. 보통 이렇게 되면 숲에서 수렵을 하게 되죠. 수렵을 하면 털가죽을 얻을 수가 있고요. 털가죽을 팔 수가 있죠. 이 가족은 유목을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가족이지만 그래도 한 9마리의 말을 소유하게 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 그 코아 그친 노파까지 이제 가족이 9명이었는데 그 노파는 중간에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그 노파는? 그거는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건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 떠돌이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보다 보니 살다 보니 이렇게 같이 살게 됐었던 거죠. 이게 슬픈 게 여기 버리고 간 거 아니야, 누가? 그랬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동네 사니까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돼. 그쵸. 근데 거기서 마음까지 약하면 그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면서 더 어려워져. 이게 보통 이런 류의 서사가 이렇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노인네가 혼자 만약에 뭐 이런 식이었다면 추정컨대 노인네가 혼자 더 이상 어떻게 자력 구제가 불가능한 노인네를 보고 버리고 갈 수 없어서 어떻게 구해줬거나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저도 느껴져요. 참 그래. 왜냐면 내가 저기 재벌 대기업 회장인데 네. 집에서 저기 일하는 데까지 자가용으로 기사가 태워다 주잖아. 내가 이런 분을 언제 봐, 길거리에서. 그렇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수렵을 했어요. 네. 수렵을 하는데 이때 태무진 가족의 주식은 그 타르바가 요새는 타르박이라고 하는 동물이었어요. 이거는 아주 커다란 쥐입니다. 뚱뚱하고 큰 쥐죠. 네, 거대 설치류예요. 네. 토끼보다 좀 더 커요. 먹을 게 토끼보다 크다고, 많겠더라고요. 쥐가? 네. 먹을 게 되게 많게 생겼어요. 진짜? 이게 사실 양고기 먹으면 좋지. 가축 키우면 좋아요. 못 먹으니까 그런 거지. 못 먹으니까. 이 차이는 큽니다. 똑같이 고기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질이 완전 다른데 그래도 고기라도 원 없이 먹게 된 거야. 왜냐하면 태무진도 잘하고 카사르하고 벨구테이도 잘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수렵을 잘하는 거예요.
타르바가는 이제 늑대와 여우 이런 동물들에 비해서 땅굴을 파고 숨어 사는 동물인데 사람한테는 잡히죠. 제가 이게 타르바간지는 확실치 않은데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약간 이런 몽골 유목민이나 아니면 또 비슷한 그런 산에서도 이렇게 사는 또 어떤 뭐 잉카족이나 뭐 어떤 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걸 봤는데 타르바간지와 다른 설치류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이제 그게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카를 치는데 알파카는 못 먹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식은 외려 이제 그런 쥐를 먹는데 키우는데 아무리 커봐야 그렇게 고기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죽이질 않고 이렇게 약간 노래 같은 거 부르시면서 거기 이제 여자분 어머님 같은 분이 얘를 이렇게 살짝 느려서 목에 이런 신경다발을 끊어갖고 손상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TV에 나오는데 되게 섬찟한 거예요. 뭐 또 사는 방법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저번 방송에 홍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죽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미.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뭔가 의식을 행하듯이 하는데 되게 뭐 그냥 뭐 음식 뭐 이렇게 손질하시는구나 싶다가도 섬찟하기도 하고 그런 씬이었었어요, 그게 장면이. 그런 의식이 옛날에 몽골 초원에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유목민들은 이 습관을 갖고 있는데 도축을 해야 되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도축을 할 때 그래도 함께 식구처럼 산 가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잔인함,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동물이 고통을 덜 느끼고 죽을 수 있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칼집을 내요. 가슴팍 쪽에 칼집을 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조직이나 신경기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손을 쓱 집어넣어서 심장을 쥐어요. 그 질식사를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가축을 안락사를 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최대한 인도적이라고 하지. 최대한 그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잡는 도축하는 그렇죠. 방법이 있다. 그게 이 사람들은 도축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유목민들은 사실 살생을 한다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본인들이 이제 줄이는 방법이기도 한 거지. 그리고 키우던 걸 본인이 직접 잡으니까. 다르죠. 네. 수렵하고 다르죠. 그리고 늑대를 사냥할 때는 그 늑대와 인간은 경쟁자 사이잖아요. 네. 늑대를 사냥할 때는 뭐 얼마든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자, 어느 날 이 타르박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벨구테이가 타르박을 잔뜩 사냥해가지고 말 위에 이제 주렁주렁 걸어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말 위에 주렁주렁 걸어놓으니까 말을 탈 순 없죠. 네. 고삐를 잡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는데 웬 놈들이 몰려오더니 이제 남은 말이 8마리죠. 네. 남은 말 8마리를 통째로 훔쳐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초반에 이제 도둑들인 거지. 네. 근데 식구들은 눈으로 뻔히 보고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초원에서 말이죠. 말이나 개르나 사람이나 뚝뚝 떨어져 있죠. 해적이 아니고 초적이네요. 완전. 그치. 초적대네. 이걸 뭐 갑자기 그 순식간에 몰아서 그냥 고삐를 풀어가지고 훔쳐가면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두 발로 뛰어가서 쫓아갈 수 없잖아. 근데 이 말 8마리가 태무진 가족한테는 잃어서는 안 되는 자산이에요. 네. 이거 구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카사르가 나섰어요. 내가 가서 찾아온다. 카사르는 평생 산 사람하고는 싸워서 지지 않는다고 소리칠 정도로 힘이 장사였어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싸워서 지지 않는다. 귀신한테는 진다는 얘기죠. 이제 무속을 믿으니까 네. 귀신의 존재를 믿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벨구테이는 내가 갔다 오겠다. 내가 너보다 낫다. 어떤 데서? 응? 어디서? 벨구테이도 한성깔하는. 벨구테이도 씨름 장수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커서 이제 또 씨름 선수이기도 했어요. 씨름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자기 신체에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탄탄했겠구만. 아니 근데 이런 게 여전히 벨구테의 마음이 궁금하긴 한데. 그쵸. 왜냐면 너 때문에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됐잖아가 됐잖아. 그렇지만 어쨌든 한 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살고는 있는데 왜 알잖아 우리 흔히 말하는 술 먹다가 주사로 왜 왜 저기 그 추석이나 이럴 때 모여서 형제들이 뭐 술 먹다 옆차기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 아버지가 나 대학만 보냈었다라는 식처럼. 그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벨구테가 분노로 인해서 한번 폭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 태무진이 어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태무진도 마음에 부채가 있는 거야. 근데 가장 마음에 부채가 심해야 되는 건 카사르 아니에요? 왜? 같이 죽였는데 태무지만 욕먹잖아. 자기 욕 안 하잖아. 아이 그럼 형이 책임져야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이제 그래 그건 형 책임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이제 벨구테이랑 카사르가 싸우니까 이제 태무진은 말도 지금 도둑 맞았는데 짜증나잖아. 그래서 그만 싸워라. 이것들아 내가 간다.
뭐 무슨 힘이 있다고 할 줄도 모르는 게 형이랍시고. 그 사람들이 방심할 때를 들어서 다시 훔쳐올라 그랬죠. 여러 명의 어른들을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지금 청소년인데. 방심할 때까지 또 끈기로 그러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방심할 때까지 늙어 죽는 거 아니야? 아마 그 생각을 하니까 태무진이 자기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겠지. 이 동생들 보니까 덤빌 것 같은 거야. 동생 둘 다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덤벼서 될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무진은 마지막 남은 한 마리 말을 타고 말발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풀이 누워 있다라고 하거든요. 초유목민들은 말발자국을 따라서 추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강도대가 몇 명이었을까? 최소 서너 명쯤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결을 하거나 말을 내놔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몇 마리라도 훔쳐서 다시 훔쳐서 이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추적이었어요. 이 말 8마리가 중요하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추적하는 거지. 뭐 이 도둑들이 무슨 뭐 그래도 아이는 했지만 안 돼 이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어요? 당시의 초원에서 그런 걸 기대할 순 없죠. 그렇게 이제 3일 밤낮을 달리게 돼요.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강도들이 지나간 길목에서 자기 또래의 웬 소년이 말젓을 짜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이 소년을 보니까 지금 태무진 식구는 누더기를 입고 그 들쥐와 들깨의 가죽을 이어붙인 누더기를 입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소년을 보니까 옷도 고급이고 애가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때깔이 좋아. 통가죽에 샤넬을 찍혀있는. 있는 집 자식처럼 생겼어요. 에르메스 찍혀있는. 그래서 이제 이 소년한테 묻게 되는 거죠. 야, 이봐 친구 혹시 시라가 모리 8마리 지나가는 걸 못 봤나? 시라가모리. 모리는 말이에요. 말이란 이름 자체가 모리에서 왔습니다. 유목민들이 그 시라가는 거세했다는 뜻이에요. 거세한 순말을 가장 고급 말로 쳐요. 왜냐하면 그 수컷의 그 근력도 있지만 근력에 이제 거세가 됐으니까 온순함 그리고 끈기도 갖췄기 때문에 군용말로도 가장 좋고요. 그렇지. 종마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죠. 승용마로도 좋아. 그 지구력도 강해. 그리고 발정나서 발광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라가 몰이였던 거야. 가족들의 말은. 그러니까 시라가 몰이 8마리 오늘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지나가더라. 왜 그러냐? 근데 태무진이 사연을 설명해 준 거야. 이 두 또래가 이제 둘이서 잠깐 수다를 떨게 돼요. 그래서 친해져요. 친해지면서 그래 너는 어떤 애니? 하니까 이 소년이 의기양양하게 자기소개를 한 거야. 내 이름은 보루추인데 네. 혹시 이 일대에서 부자로 소문난 나코라는 아저씨 이름 들어봤냐? 나코가 당시 초원에서 유명한 부자였어요. 우리 뭐 이렇게 우리 그 유명한 거 있죠. 최부잣댁 이런 것처럼. 나코는 이렇게 당시에 가축의 수로 밤하늘의 별처럼 초원에 나코의 가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몽골에서는 밤에 별이 얼마나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몽골에 갔다 오신 분 다 하는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해요. 그 하늘을 잊을 수 없단데 그 엄청나게 깨끗한 하늘에 수많은 별인데 그만큼 이게 가축이 많다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코 부자는 자기 가축을 세는 게 불가능하죠. 새끼를 계속 나니까 세는 게 불가능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대에 있는 모든 양. 어디서부터 어디 일대에 있는 모든 낙타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내 따가 안 밟고 못 지나간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나코 부자라고 들어봤냐?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그냥 아들도 아니고 외아들이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니까 태무씨 입장에서는 좀 고가운 어마어마한 금수저네. 아이고 이 자식아 좋겠다 뭐 이런 감정이었겠죠. 너는 수렵하는 어떤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니? 그게 나야. 그래서 이제 강도들이 지나간 길을 친절히 가르쳐줘요, 보루추가. 네. 가르쳐주면서 자기 말을 빌려줘요. 태무진 말은 이미 지쳤잖아. 이 말을 나한테 주고, 왜냐면 나코 집안은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말 하나 바꾸는 거잖아. 그 건강하고 아직 지치지 않은 말을 주는 거. 왜냐하면 강도들은 예비마와 함께 이동하니까 처지잖아. 그런데 이 보루추는 부잣집 도련님들이 흔히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낙천적이고 뭔가 몸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무진을 따라 나서기로 해요. 내가 도와주겠다. 1차 대전을 맞은 세계 1차 대전을 맞은 그 도련님들 같네요. 세계 1차 대전을 맞이했을 때 그 귀족집 자제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랬죠. 낭만을 가지고. 낭만적인 모험담이 이제부터 시작되겠거니 해서 참호에서 지옥을 맛보고 갔다가 이제 못 돌아오신 분도 많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보루추가 우리 이렇게 된 바에 친한 친구로 지내자. 그래서 같이 너의 말들을 찾아오자. 같이 따라가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단순한 낙천성이죠. 이 정도로 집이 잘 살았으면 집에 힘 좀 쓰는 아저씨들 많을 텐데 그분들을 데려가셨어야지. 실용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지. 이걸 재밌는 모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화끈하고 낙천적이지. 그래서 이제 태무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으니까 곧장 의기투합을 해서 말발자국을 따라서 또 3일 동안 강도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쯤에 드디어 강도들을 따라잡는데 성공해요. 왜냐하면 불을 피우고 둥그러니 앉아서 이제 좀 뭘 해먹고 있었던 거야. 이 강도들이. 이제 거세마들은 이 캠프파이어 하고 있으니까 모닥불 근처에서 이제 풀을 뜯고 있었겠지. 싸우면 승산이 없죠. 싸우면 승산 없잖아. 그지? 애 둘이잖아. 그러면은 살금살금 다가가서 도둑당한 말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보르추가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요. 철이 없지. 그러니까요. 근데 태무진은 나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이 친구가 돼가지고 여기 끌려왔는데 정말 위험에 이 처할 녀석이 수는 죽거나 없죠. 다치면 그렇게는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외아들인데. 태무진 그 죄짓게 생겼잖아. 이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원에 가장 부자까지 적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보르추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말들은 내가 끌고 올게. 근데 보르추는 내가 도와주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말이 되냐. 내가 하겠다. 결국은 두 친구는 함께 달려가서 잽싸게 말들을 동시에 낚아채는 걸로 합의를 봐요. 그리고 성공을 하죠. 근데 이제 말에서 내려서 캠프파이어라고 있으면 무장도 풀고 있죠. 뭔가 거추장스럽잖아. 다시 말을 타고 소년들을 추적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적어도 뭐 한 10초, 20초 재정비할 걸리잖아. 때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술도 좀 마셨겠지. 그래서 이 강도 때는 서둘러 말에 올라가지고 8마리 말을 다시 이제 탈환했다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두 소년을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강도 중에 하나가 그 올가미. 네. 올가미를 들고 이제 추적을 했어요. 맨 앞에 있던 강도는. 말 한 마리라도 이제 더 회수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올가미로 말에 타고 있는 두 꼬맹이 중에 한 놈 정도는 낙마를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위험하네요, 진짜. 근데 이제 보르추가 활과 화살을 나한테 넘겨줘라. 같이 이제 달리면서 내가 저놈을 쏴버리겠다. 라고 했고 이제 태무진은 짜증나는 거야. 이 녀석이 슬슬. 나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행여나 네가 다치게 되면 내 얼굴이 뭐가 되냐. 내가 쏘고 있을 테니까 넌 도망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태무진이 자기가 화살을 쏘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서양에서는 스키타이식 쏘기라고 하는 거 있죠. 스키타이식 쏘기.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흉노식 쏘기라고 하는데 유목민들이 옛날부터 공유하는 활쏘기 방법입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뒤돌아서 활 쏘는 거예요. 상체만 돌려서? 상체만 돌려서. 이걸 스키타이식 쏘기라고 하는데 이 활쏘기를 하면서 대표님 해봤어? 표정이 이렇게 아련해. 이게 네. 왜 말을 탄 건 아닌데 네. 와우를 하면 네. 와우의 사냥꾼이라는 직업이 이 무빙샷을 하는 기술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원래 그런 느낌이 있겠지라고 그냥 개발진이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나서 컨트롤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제 캐릭터에다 그걸 심어놨는데 이 반도의 인간들이 네. 그 기술을 완성했지 뭐야. 역시. 아니 처음에 사냥꾼을 필드에서 봤는데 이 새끼가 도망가면서 계속 한 발씩 쏘는데 쫓아가면 죽어. 이게 아주 초창기에는 진짜 너무 짜증났거든. 딱 그 느낌인데. 이 스키타이식 쏘기는 초원 유목민들의 네. 전매 특허였어요. 이걸 하면서 태무진은 강도 때와 거리를 어느 정도 벌려가면서 도망가는 데 성공했는데 쫓고 쫓기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다 그래요. 결국 이제 어두운 밤이 되니까 강도들은 이제 한새벽이 되니까 추격을 포기하고 사라졌어. 원래 자기네들 말도 아니잖아. 또 강도질을 하면 되지. 그래서 3일을 다시 이동해가지고 두 친구는 처음 만났던 곳에 다다랐던 거예요. 역시 그래서 도둑놈이 훔친 걸 훔치는 게 깔끔하다고. 그지. 도둑질은 장무를 해라. 근데 태무진은 보르추 도움을 크게 받았잖아. 네. 적절한 보상을 하고 싶죠. 그래서 네가 아니었으면 절대 말을 되찾을 수 없었을 테니 감사의 뜻으로 우리가 함께 찾은 말 중에 몇 마리를 너가 가져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데? 그지. 말 몇 마리는 태무진에게는 사실 지금 목숨을 걸 만한 보물인데 아무리 도와줬어도 한 마리 정도 가질래? 이게 아니고 대단한데? 근데 이게 사실 보르추에게는 이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 같아요. 얘가 인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이거 이깟 거 나한테 뭐라고. 근데 넌 정말 보르추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안 받지. 자기는 재미난 모험을 했잖아. 스릴 넘치는. 이 모험의 가치가 훼손되긴 했을 거 아니야. 훼손될 일이 불가하잖아요. 보르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르추 내가 몇 번을 말하냐. 근데 우리 너 그 아빠가 아저씨 누군지 나코야. 모르는구나. 우리 아빠가 나코야. 나 외아들이야. 어디 말만 말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빌 게이츠 못 들어봤어? 누군지? 그거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하고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빌 게이츠한테 내 컴퓨터 램 뽑아서 이거 하나 가져갈래. 내 통장 잔고 보여주는 거지. 4기가 램인데 2기가 너 가져. 그래가지고 이 나코 부자 아저씨는 외아들이 사라지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며칠째요. 이러면 사흘 반납하고 사흘 오고 하니까 벌써 일주일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괜찮냐?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가 멀쩡히 잘 있잖아? 그때부터 화를 내. 똑같지 당연하죠. 뭐. 똑같지 진짜. 근데 이제 보르츠는 아버지가 아무리 혼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주 그렇게 혼났겠죠. 꼭 얘는. 부잣집 도련님들 뻔하죠. 너무 인종차별인데 이거 인종혐오가. 계급차별. 뭐 좀 차별적이고 근데 보르츠 성격이 그랬어요. 그리고 되게 낙천적이다. 태무진한테 마유주도 주고 그다음에 어린 것들이보다 술 맛을 하라고. 그 짐승의 가축의 젖도 주고 그때가 이제 아주 좋은 가죽 부대. 수통까지 세트로 주는 거죠. 선물이지. 친구 생겼으니까. 즉석에서 2살박이 양까지 즉석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또 이제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최고급이라면서요. 이 고기를 또 바리바리 싸줬어요.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르츠와니 같은 그 동명이인이라고 해야 되나? 보르테와 보르테. 무슨 상관인가? 보르테는 어떻게 뭐하고 지내? 보르테는 지금 보르테는 결혼 정년기를 놓친 채 신랑을 기다리고 있나요? 태무진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러고 점점점 하고 이 있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아주 순수했다. 우리 없던 일로 하고 시집 보내면 되는데. 그래도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애매한 뭐가 있었던 것 같아. 뭐 어쨌든 이때 태무진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17살이었고요. 이때 16살인데 자 이렇게 되면 예수게이가 죽은 지 7년이 돼요. 서기 1178년이 되는데 이제 태무진 가족은 말도 되찾아왔고 네. 먹고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태무진도 이제 가장의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야. 네. 태무진은 이제는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도 평범한 삶, 평범한 목동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부러움과 질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칸이 되었을 때도 초원을 정복했을 때도 나중에 항상 하는 말이 다음 생에서는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고 싶다. 이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만화에서 그냥 그건 어느 분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떤 이제 CEO 회장님,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의 회장님인데 이제 이 생활 너무 지치는 거야. 그래갖고 다 놓고 다 정리하고 자기는 산으로 떠났어요. 그래갖고 자기 먹을 이제 차 조금 키워갖고 볶아갖고 하는데 오며 가면 등산객도 차 한 잔 드시라고 그렇게 한 잔씩 하나 내줬는데 이게 또 소문이 나서 그게 다시 기업이 되고 다시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웹툰이 되게 단편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컷짜리 있었거든요. 한 장짜리가. 네. 그 느낌이야. 델론델이야, 델론델. 저도 그거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태무진은 이때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갖고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섹시가 있어. 아 맞다. 아이고 이제 생각했어? 맞다. 나한테 섹시가 있었지. 아 맞다. 나 미혼 아니었지. 이렇게. 그 대리사의 생활을 딱 며칠 했죠. 근데 7년 전에 결혼을 약속을 자기 정혼자는 있는데 보르테 소식이 궁금한 거야. 근데 봐봐요. 보르테는 옹기라트족. 잘 먹고 잘 사는 옹기라트족의 뭡니까? 그 지도자의 딸이에요. 지도자의 딸인데 태무진은 남편감으로서 스펙 제로죠. 여기 오잖아? 시어머니가 둘이야. 시할머니도 있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시할머니도 후하게층 높아라고. 지금 시동생이 몇 명이야 이 집에. 가난뱅이 집안이야? 그리고 시동생 몇 명입니까? 5명이야.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줄까?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살기가 힘드네요. 태무진 생각해도 좀 노답인 거예요. 가진 재산도 없어. 정혼을 할 때 예수계는 잘 나갔지. 지금은 아니잖아. 그리고 보르테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며칠에 불과하잖아요. 심지어 본인 지금 범죄자야. 응? 범죄자야 맞아, 본인은. 범죄자지. 그러니까 초원에서 한번 홍약을 맺었다고 이때 당시에 초원에서 나랑 100년 해로 해야지. 이거 거의 범죄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대로 말하는 이스펙으로 그대로 다시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그렇다.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 안 돼요? 예를 들어 노래를 불러줘. 영원히 변치 않을. 근데 이때 당시 갔다 오지 않아. 보르테는 태무진보다 한 살이 많으니까 네. 이제 10대 후반이잖아. 네. 그럼 결혼 정년기 피크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렇네요. 15, 6이면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그때 이제 딱 정원을 맺는 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빨리 얘기해봐. 보르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하고 있어 지금? 보르테? 어디에 시집 갔어 지금? 시집 못 가고 있었어. 시집을 그냥. 못 갔다고? 아마도 태무진과 정혼했다라고 하는 게 디메리트가 됐나 봐. 근데 또 이게 수장이잖아요. 네. 내 딸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남들이 내가 또 수장인데 그게 면이 안 설 것 같아. 면도 안 서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옹기라트족은 생존의 불리지죠. 그렇죠. 결혼으로 먹고 사는
아 근데 태무진 같이 지금 뭔가 부족인데. 애매한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낸 거. 그럴 때도 지키는 것이 이 부족의 명성을 유지하는 길인 거죠. 나는 그것도 난 가능한. 지금 시호님의 추리도 나는 굉장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 근데 어쨌든 태무진 입장에서 딸을 주세요. 이거 도둑놈 싶보잖아. 대리사이 기간도 통으로 날렸어. 얘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 모르는 일이니까. 장인인 그 데이세첸 아. 이 어르신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 일단 들이대 보는 그치. 거야. 일단은 시도하지 않으면 0이에요. 아님 말고. 그럼. 이때 이제 옹기라트 족은 케를렌강 하류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강 하류에서 야영을 하는 거는 주변의 부족들이 잘 봐줘야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풀이 습윤합니다. 습기를 머금은 풀. 넓은 초지가 그래서 질 좋은 가축들이- 초지가 있는 그쵸. 거죠. 가축들이 이 풀을 먹게 되면 살이 빨리 찌고 성장이 빠르다. 풀만 먹어 살찐다. 이 케를렌강 하류에 야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케를렌강을 따라서 터벅터벅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무진 사위 중에서 먹튀 사위거든요. 그렇죠. 그지 뭐 그렇게 딱히 또 결혼한다고 뭘 준 것도 없잖아. 노동력도- 아들을 주고 말 한마디로 말 한 필 줬잖아. 말 한마디라. 노동력도 제공 안 하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데이세첸 입장에서는 파혼 절차를 거치기도 참 쉽지 않은 게 못 찾아서 어떻게 찾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돈은 죽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그 예비 사위는 어디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파혼을 절차를 다 거치기도 알고 좀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이때 인사말이 아이고 자네 타이치우드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 이제 다시 봤으니까 안심이더라 그래. 이게 몸 막 만져보는 거 아니야? 어디 뭐 그랬겠지. 없는 거 없나? 그래서 거의 팔이 3개가 됐어. 이제 데이세체는 이제 노처녀가 되어가는 딸내미를 치우지 못하고 있다가 사이가 나타나니까 이게 다행이었나 봐. 그리고 보르테는 태무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태무진 입장에서 감동이지. 심정이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기다려준 보르테와 7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 둘이 같이 있었던 기간은 얼마 안 됐는데.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게 장인 데이세체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게 다행인 모양이지만 보르테의 어머니의 성함은 초탄 여사이십니다. 네. 초탄. 이 초탄 여사는 초탄 카툰이라고 하죠. 부족의 수령의 부인이니까 귀부인이죠. 이 초탄 여사는 딸을 갑자기 뺏기게 된 게 이제 아쉬운 거야. 그 사위가 밉죠. 저는 한 게 뭐가 있다고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자기 딸 고생시키려고 데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딸이 시집 가는 내내 따라와요. 그리고 사실 사돈댁이 얼마나 사는 눈으로 보자도 어째 있었지. 사나. 밥술은 뜨고 사시나. 그리고 이제 그 태무진은 이때 또 자기 어머니도 납치당했잖아. 이때 태무진은 중간에 이런 식으로 보르테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 또 벨구테이와 동행을 해요. 벨구테이는 자기부터 싸움 잘하잖아. 여전히 벨구테의 마음이. 타이치우드족이 있으니까 혹시나 눈에 띄어서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보디가드 하나 있어야지. 이제 보르테는 화려한 신부복장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옹기라트족은 또 부유하니까 신부복장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리고 신부는 수레를 타고 시댁으로 가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혼수나 마찬가지. 다 재산으로 주는 거지. 옹기라트족은 좀 살았나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고. 잘 사는 부족이었어요. 친정에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지 뭐. 좀 해주시면 되겠네. 이때 태무진은 보르테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이때까지 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잖아. 자유의 몸이고요. 가난하지만 먹을 것도 있고 이제 사랑하는 부인도 생긴 거야. 그래서 보르테랑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보르테를 지켜야 되잖아. 자기 색시를. 같이 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잃을 게 생긴 거예요. 이제 태무진에게 엄마랑 가족이 동생은 생긴 거야. 아니야? 나쁜 놈.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어. 엄마랑 동생은 아니야? 이래서 아들 키워봐. 이래 소용없어. 그래서 태무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성인 남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 보르추를 찾아가요. 그 부잣집. 걔가 그래서 와요? 야 만사제치고 달려와서 인생을 함께 하겠는가? 같이 들쥐를 먹으며 야 부잣집 아들 너 가출해서 나랑 같이 머루를 따먹어 보겠는가? 가난하게 한번 살아볼래? 근데 보르추는 오케이를 해요. 얘 진짜 인생이 무료했구나. 인생이 무료했던 거야. 얘는. 인생이 그리고 무료했구나. 사실 망하거나 실패해도 자기는 돌아갈 집이 그러니까 있잖아. 서민 체험 한번 해볼까? 떡볶이는 무슨 맛일까? 그런 거 어떤 거 보르추의 입장은 약간 그랬던 거야. 여기까지 어떤 거 보면 같아요.
태무진이 잘하는 게 있었네. 뭐요? 태무진 영어방이네. 태무진이 지금 영업을 진짜 잘 뛰잖아. 되도 않는데 맞아. 가가지고 협상해서. 뭐 직접 간 건 아니고 벨구테이를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영어방이네.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안 될 건데 보험 안 사요 이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딸도 얻고 다시 어쨌든 협상도 얻고 이게 지금 아무것도 이 사람 지금 솔직히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아무것도 없죠. 없네. 근데 보르추 입장에서는 다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부잣집 도련님의 아들 이런 게 있고 엄마 아빠가 잘해줘. 그러니까 시호님 말대로 무료했을 것 같아. 뭐 인생 뭐 끝없이 펼쳐진 저 가축 다 내 거야 결국은. 근데 뭔가 배부른 새끼. 뭔가 신나는 가난뱅이 체험을 같이 뭔가 어떤 서민처럼 도전이 한번 있다. 해봐. 어떤 도전이 있는 곳을 이 사람이 원하고 있었고 이 소년이 그다음에 극빈층 체험하러 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보르추는 태무진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영어방. 그때 함께 강도를 쫓고 강도에 쫓기며 그 함께 분출됐던 아드레날린의 맛을 잊지 못하는 거죠. 난 이제 그런 거지. 어. 그리고 이제 태무진이 사람이 좀 됐다라고 느낀 거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태무진은 은혜를 보상을 하려고 갚으려고 보니까 그랬잖아. 깨제자인데 나한테는 필요도 없는 걸 지한테 정말 귀한 걸 주겠다고 할 정도의 배폰이 있는 의리가 있는 이놈한테 사람이니까. 뒤통수 맞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난 이쯤 되면 좀 네. 아쉬운 건 하나 있어요. 뭐요? 이 태문 이것도 이제 사후 기술이니까 물론 네. 그렇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류의 역사 기술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게 스토리잖아요. 유방도 네. 그렇고 뭐 그렇잖아. 뭐 유비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사실은 진짜 무력 때문에. 그냥 쓰레기인 거야. 488인데 성공했어. 왜 이런 얘기는 없어. 근데 488인데 성공해도 나중 스토리는 이렇게 꾸미는 거 아니야. 그지? 후술되는 역사는. 아까 우리 후술되는 그래서, 역사의 그 전환이라는 걸 얘기해 봤을 때. 그래서 그 정사 삼국지 있죠. 네. 나관 중에 삼국지연이 이 전사 삼국지를 진수 삼국지라고 이제 진수가 썼는데 이 정사에 정식으로 편입돼 있는 역사서 중에 진수 삼국지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적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조의 매력이 드러나는 민중계대지. 그래 마키아벨리 쪽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긴 있네. 막 생각 마키아벨리 얘기하는 네.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를 어떻게 썼냐면 덕이 어떻고 덕이 후덕해서 사람들이 모이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정략으로만 판단했어요. 비정하게. 공포를 줘야 하고. 그래서 정사 삼국지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송나라 시대에 연극이 성행을 해요. 송나라 시대에 이제 서민의 삶의 질이 폭발적으로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서민 문화라는 게 처음 생겨요. 그리고 그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부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이었어요. 그래서 공개 처형도 사라집니다. 먹고 살만 있는데 그딴 걸 왜 봐? 그래서 판관포청천에 보면 관아에서 맞아요. 실내에서 그 사용을 집행하지 아웅다웅하죠 그냥. 광장에서는 그런 거 안 보는 겁니다. 광장에서는 축제하고 있고 외식을 즐기고 그래야 돼. 연극을 보고. 그리고 연극을 봅니다. 이 연극의 대본 작가들이 가장 스토리를 뽑아쓰기 좋은 게 삼국지예요. 그렇네. 진수의 삼국 당연히요. 마키아벨리적으로 접근하니까 다양한 스토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국지 연의를 다 창작한 게 아니라 정리를 한 건데 나관중이 그게 연극 대본에서 많이 왔어요. 송나라 시대에. 그래서 왜 주요가 하늘은 어찌 주유를 낳고 제갈량을 또 낳으셨는가 이건 연극 배우들의 독백 대사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일기토도 연극에서 된 겁니다. 일기토를 왜 합니까? 장수들끼리. 근데 엑스트라들을 무대에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기토로 바꾼 거예요. 구라야 그거? 네, 다 구라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래서 진수삼국지가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수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역사가들 중에서. 그래서 진수는 유비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기술 있죠. 이것도 정치적 기술로 보지 이 사람의 덕이라고 생각 안 하고 기술을 했어요. 아니 왜냐면 이 스토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사를 다루는 사람들의 고민 중에 이게 되게 오래된 고민 중에 하나예요. 서사가 재밌으려면 인물의 흡입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인물이 흡입력 있고 인물을 따라가게 돼야 돼. 근데 인물에 몰두를 시키는 순간 인물의 입체성이 의외로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 편 좋은 편이 돼야 되거든. 이게 이제 서사를 다루는 사람들의 항상 고민이다 보니까. 왜냐면 서사를 다루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은 이 얘기가 주인공이어야 되거든. 이 시대의 공기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있잖아. 얘기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얘기 있잖아. 그냥 뭐 이 당시 뭐 사회 배경이 그렇고 뭐 저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인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물로 가는데 결국 인물로 가다 보면 인물의 누군가는 어쨌든 이입이 된 인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네. 왜냐면 인물이 안 되고 다 개새끼야. 다 488호야. 그럼 또 사실 그거를 그걸 왜 봐? 쉽잖아요. 내가 그걸 왜 봐? 처음엔 재밌지. 카니발적으로 볼 수 있지. 근데 그게
삼국지나 이런 태무진 투덕 같은 일대기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수많은 인물들이 다 나서 수많은 인물들이 다 488호라고 생각해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의 결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어쨌든 서사를 다루는 이거는 뭐 언젠가 한번 영화를 얘기할 때 한번 할 것 같긴 한데요. 그 사람들의 고민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인물에 집중하자. 이 인물의 매력에 보르추가 빠져들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서 그런 태무진 느낌보다는 개짱 세 보여서 따라가고 싶었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때 당시에 철이 좀 없는 상태에서 그 모험을 갈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 그래도 이게 그래도 얘가 그리고 태무진이랑 좋았겠지. 둘이 친구 사이가 아주 찐한 사이가 되고 싶어서? 친한 사이가 이미 됐지. 아니지, 찐한, 안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마. 왜냐면 내 말은 그거야. 내가 부잣집에 무료하면 특전사까지는 갈 수 있어. 해병대. 근데 진짜 저 걸프전 갈래 이러면 그쵸. 약간 이게 되잖아. 근데 이때 태무진은 전사가 아직 아니었잖아요. 이때는 태무진이 전사가 아니었고 이때 태무진의 목표는 목동이었어요. 아니, 방금 전에 도둑들한테도 잡혔으면 큰일 날 뻔한 애가. 네. 그치. 그러니까 보르춘 좀 그런 성격인 거고. 겸사겸사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런 거 보면은 태무진 입장에선 이제 보르춘 낚은 거죠. 그러게요. 그치? 그리고 이제 나코 부자 아저씨는 우리의 부자 아저씨 나코는 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맞아. 그것도 궁금해. 보내줘? 맞아. 뭐 보내줘? 그런 사람이? 처음에 말리고 막 뜯어 말리고 하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게 나코도 여기 굉장히 부모들이 왜 이렇게 자식을 못 이겨? 그러게. 나코가 나코 아저씨도 자식들한테 굉장히 약했어요. 자식이 하나도 그치. 없잖아. 그 보르추에게 굉장히 약했고 제 생각에 나코 아저씨는 저러다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코 아저씨 하니까 우리 아는 사람 같다. 저러다 돌아오겠지라고 알고 생각했던 것 싶다.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당시에 초원의 유목민들은 남자 자식에게 좀 약했습니다. 맞아. 엄청 잘했다 그랬잖아요. 네. 지나칠 정도로 사랑해줬다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나코 정도의 부자라면은 아들을 대리사회로 보낸다 해도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가축 그냥 몇백 마리로 해결할 주면 사람이지. 그만이잖아. 내 아들 고생을 왜 시켜? 바로 데려오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 태무진 그러니까 습관이겠지. 그런 거지.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잠깐 또 하나만 더. 그러면 그냥 태무진 잘 살게 해주면 되잖아. 그치. 아니 그리고 태물린 있잖아. 유목민족 원래 연상연하라고는 해도 이렇게 돈 많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 데리사지 안 할 건데. 그래서 그냥 혼자 오진 않았을 거예요. 가축을 좀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쓰여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는 건데 혼자 몸만 왔겠어요, 설마? 반지하방에 마제라티 끌고 왔다. 마이바흐 끌고 가죠. 될 데도 없는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누구냐? 선물을 보내온 거예요. 누가요? 초탄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장모님, 엄마가 자기 장모님인 초탄마님께서 선물을 보내오셨다는 거야. 아니 웬 선물을 보냈는지 보니까 결혼 예물을. 이게 뭐냐면 처원에선 따로 이제 원래 혼수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네. 결혼 예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 사람이 지참하고 다니는 물품이 전부인데, 근데 이제 사실 초탄은 태무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바리바리 해준 게 없잖아. 생각해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신경 쓰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좀 툴툴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헐룬에게 자기 사돈 어르신인 헐룬에게 선물을 들려보내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못내 마음에 걸리는 거지. 그리고 딸이 구박받을 수도 있고 우리 딸 이제 보내놨으면 또 보내놨으면 이쪽이 의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검은 담비에 모피로 만든 외투. 그게 최고급이라 그랬잖아요. 당시 초원에서 최고급 오셨어요. 검은 담비 거하게 쏘셨네. 거하게 쏜 겁니다. 그리고 담비는 작죠. 그 망토처럼 몸 전체를 다루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혹시 옛날에 그것처럼 혹시 헐룬이 몰래 보낸 거 아니야? 목록에 예물 목록에 없는 집 주제 아들 가진 유세로 야 진짜 이 럭셔리한 명품이 오니까 이 그지 같은 집안에서 우리 마이바가 될 데가 없잖아요. 감히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까? 그래서 태무진은 엄마 죄송한데 이거 엄마가 입지 말고 어디다 써먹을지 우리가 의논해 보겠다. 해서 자기 동생인 벨구테이, 카사르 이 세 남자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해서 이 모피의 사용처를 발견합니다. 자, 모피를 들고 커레이트족의 토그릴 칸에게 가요. 토그릴 칸 누굽니까?
아버지의 안다죠. 아버지 예수게이가 살아있을 때 안다였잖아. 네. 아버지 예수게이 덕분에 토그릴카는 칸이 됐잖아요. 옹칸이 됐잖아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처가에서 보내는 예물은 특히 옷 같은 거는 신랑의 부모님의 거죠.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게이는 죽고 없어요. 그런데 안다는 아버지 피를 나눈 의형제잖아. 그렇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네요. 사실 토그릴카는 태무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교환한 사이가 안다니까. 그래서 이 모피를 들고 찾아갔다는 얘기는 당신이 이 모피를 받을 만한 내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거 받으면 아빠다. 이거 받으면 당신 내 아빠야. 이런 뜻이야. 즉 이거 받으면 당신 내 후원자란 근데 뜻이에요. 안 받을 수도 없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토그리는 예수계의 도움을 받아서 커레이트의 칸이 됐죠. 그거 안다니까. 안다잖아. 그런데 사실 태무진이 그렇게 힘들 때 뭐 했어? 하지만 한 거 없잖아. 이렇게라도 내가 아쉬운데 어떡해요. 이렇게 가야지. 영어방이야. 진짜 영어방이다. 근데 봐봐요. 토그릴은 예수계의 집안에 빚이 있는데 빚이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린 남남이야.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혼자서 잘할갱생 잘하길 바래. 이러잖아? 이러면 토그릴의 평판은 초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굴에 똥 묻히는 칼식이나 거예요. 돼서 안다를 내쳐. 안다의 자식을 내쳐. 그러면은 이 선물을 받는 순간 초원에서는 우리 아빠 오늘부터 1일. 그런 거예요. 나 너 같은 아들 준 적 없는데? 이 선물 안 받으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선물 받아야 되죠? 선물 받으면 이제 태무진의 보호자는 커레이트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태무진을 괴롭힌다. 그러면은 커레이트족과도 싸워야 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영어방이네요. 영어방이죠. 대단하다. 이게 그 어떤 신의 한 수란 느낌이 드는데. 신의 한 수였어요. 이 정략을 생각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머리를 많이 굴렸겠지. 그래도. 근데 벨구테이 카사르와 의논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벨구테이는 또 무슨 마음일까? 벨구테이의 마음은 제 생각에는 미스터리다. 카사르는 성격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만한 녀석이 못 돼. 근데 벨구테이가 굉장히 냉정한 전략가예요. 어떻게 안 냉정하겠어요. 여기 살려면 냉정해야지. 그래서 벨구테이 생각일 가능성도 크다. 내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없는 집에 어쨌든 뭐가 거리가 될 만한 거리를 뭐 그게 사람이든 뭐든 전화번호든 뭐든 끌어내가지고 어쨌든 이 엮는 재주가 이게 대단하네. 대단하다. 커레이트족은 일개 부족이 아니었어요. 커레이트족은 몇 개 부족 연맹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와 부족 연맹 그 사이에 있는 단계였어요. 굉장히 세력이 컸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원 바깥하고도 소통을 했어. 무역도 하고 문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였단 말이야. 근데 커레이트족의 주류 종교는 기독교였어요. 아, 독특해요. 독특한데 사실 기독교가 이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이제 선교사들 그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초원에 들어오고 나서 유목민들에게 빠르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기독교는 유목민들하고 맞아요. 그래서 구약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유목민 얘기예요. 그죠. 히브리족들. 히브리족이 유목민이에요. 그지. 그리고 12개 지파? 이거 12개의 니르운 들을 익힌 우리 부족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원래 초원에는 그 불교, 이슬람교 이런 고급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속이었잖아. 이 네스토리우스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끝도 없으니까, 요 얘기는 그냥, 네. 서양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는 이제 이단 취급을 받아서 퇴출되다시피 한 종파인데, 이게 이제 몽골 초원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공격적으로, 그 블루오션에 선교를 하다가 초원까지, 동아시아 초원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봐봐요. 예수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죠. 네. 이게 무당이 신내림 받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래요? 몽골 초원 유목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성경에 있는 구절들은 초원 유목민들에게 쏙쏙 박힙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이여 내게 오라. 이거 초원 유목민, 이거 농경민족보다 유목민들에게 훨씬 그렇죠. 가까운 소구력. 직관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골짜기는 사지입니다. 골짜기 위에서 매복하고 있으면 그 군사 활동을 할 때 정말 그 죽음의 길이거든요. 죽음의 골짜기라고 얼마나 직관적으로 잘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는 나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렇네. 목자 셰퍼드잖아요. 이 사람들 다 목동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생활로 스미기가 쉽네요. 생활로 정말. 스미기가 네. 쉬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굉장히 좋은 토템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네스토리우스파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가 세로가 좀 긴 십자가를 네. 우리는 익숙하게 여기잖아요. 이때는 십자가가 가로 세로가 딱 10십자 이런 십자가 네. 이렇게 했었는데 장미 십자 같은. 몽골은
봐요. 그 왜 사진 같은 거 보면 초원에 서 있으면 하늘이 가깝지. 끝도 없는 그냥 하늘. 그리고 지평선은 끝도 없어. 이런데 주변에 보면 사람은 나밖에 안 서 있어. 그럼 이런 자연 환경에서는 신성하게 여기는 자연 현상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늑대, 뭐 흰 사슴 이런 것도 토템으로 섬겼지만 이 몽골 초원 사람들은 사방위, 동서남북 자체도 신성실세요. 십자가가 기가 막히죠. 딱 보면 사방위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 이게 원래 제사를 지낼 때 있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은 항상 그 짐승을 도축해서 제사 지내는데 원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건 원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동물로 바뀐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재물을 바치던 것이 이게 정말 직관적인 거예요. 이게 최강자 논리예요. 네. 예수는 최강의 무당이야. 십자가는 최강의 토템이야. 제일 세.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이런 잡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세계 자체고 가장 센 신이야. 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신들림을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길 이러면 가장 강한 거야.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야. 짱짱맨이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어떤 무속의 느낌으로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초원에 스며들었던 거예요. 토그릴 칸도 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은 커레이트 부족의 이제 왕족이랑 귀족들은 다 기독교인인데 그 몽골 부족 같은 마이너한 네. 부족의 그 무속 풍습을 보면 촌스럽고 미개해 보이지. 기독교는 그래도 그럼요. 고급 종교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기독교는 어떤 이 시기 기준으로 로마 기준의 국교화된 기독교 기준에서 이단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죠. 그죠? 몽골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근데 웃긴 게 그러니까 로마 사관에서 보면 이단이라는. 네. 이단인데 이단이지만 불모의 땅이잖아. 불모의 땅에 이 먼 동양에서도 이 동쪽 멀리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군주가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단이건 또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인 것만 중요해. 그래서 이 토그릴 칸이 나중에 온칸이 되는데 네. 네네. 이게 동방의 기독교 군주로 서양에서도 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약간 이게 가치 평가적이어서 조금 말이 조심스러운데 로마 사관 기준으로 이단이라는 네. 얘기예요. 저희는 이제 종교에서 누가 이단인지 그건 저희가 평가할 생각은 없고 그냥 그들 기준에서 이단으로 당시에 그 생각되었던 기준으로, 네. 어떤 종파가 몽골까지 갔다가 거기서 채택되었다라는 몽골 주류의 기독교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단이라고 우리가 잘못 이 가치 평가적인 단어를 쓰니까 만약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기독교 신자분이 잘못 오해하면 악마 숭배자, 몽골칸 악마 숭배자 뭐 이런 느낌이 또 돼버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네. 토그릴 칸이 유럽에서도 유명세를 떨칠 정도였다니까 이 사람이 커레이트족이 무역을 했다는 거죠. 네. 그죠? 외부 세계와 소통이 활발한 집단이었어요.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인 집단이고 뭐 몽골족하고는 규모가 다른 단위가 다른 집단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무진은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단비모피 한 벌로 이제 안전보험을 든 거야. 그러고 나니 웬 노인이 나타나. 그러니까 아마 태무진보다 동갑이거나 한 살 정도 많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노인이 나타납니다. 네. 태무진과 동년배인 이 청년? 이때쯤 되면 이제 청년인 거죠. 청년의 이름은 젤메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젤메는 몽골족 내에 드릴루킨. 이 젤메는 말이죠. 원래 노예 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릴루킨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출신이야. 대장장이 집안이야. 대장장이는 거의 이제 노예나 네.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젤메는 태무진이 상속받은 소년이에요. 이 젤메의 아버지는 그 예수계이의 노예고 네. 젤메는 태무진의 노예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점 찍어져 있었던. 물려받고 되는군요. 나 여기서 예상 가능. 이거 맞나 봐봐. 여기에서 바로 네. 그 태무진을 도와준 소르칸 시라의 네. 가슴에 남긴 그것이 여기서 싹을 피는 거지. 계급을 넘어서서 사람을 보게 하죠. 소르칸 시라가 계급을 넘어 자기 도와준 네. 사람이잖아. 그건가? 그거? 예, 맞습니다. 그지 스토리가 이렇게 돼야지. 역시 나중에 사람들이 다 짜맞춘 거야 이거. 대표님 시나리오 되게 쓰신 분 같다. 이게 이제 원래는 그림같이 나타나요. 원래 이제 니르운에게 드릴루킨 중에 노예 시족 드릴루킨 있죠. 할당량이 집안마다 있어가지고. 근데 참 재밌지. 이 노인네 있죠. 네. 젤메 아버지. 왜 지금 나타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다 그런 거지. 우리가 아무리 없이 이제는 살아도 태무진한테 빽이 생겼으니까 그럼. 든든한 빽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원래 주인집을 무시를 못하는 거야.
머슴을 살아도 있는 집 머슴을 살아 조금이라도 뭐 있어야 가서 머슴을 살아주지. 그리고 이제 뒷골이 땡기죠 슬슬. 그렇지. 왜냐하면 커레이트족의 칸이 자기 의붓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일로 봐주면 어떡해. 그래서 숲속에서 기어 나와서 저기 걸어 나오셨겠죠. 약속대로 아들을 바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젤메는 이제 태무진 가족의 일원이 돼요. 근데 태무진은 그래도 이 가난뱅이 집안에 그 주종관계 약속을 지킨다고 이제 찾아왔으니 그래도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태무진이 젤메를 굉장히 친구처럼 평등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태무진이 착한 게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과 네거티브한 사람이 있는 건데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확실히 바로 우리는 어디다 숨어있다 이제 이어나와가 바로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서 나타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다니 감사하네요 이렇게. 태무진이 긍정왕이네요. 역시 영업하는 사람들이 또 긍정왕이지. 맞아. 긍정왕까지 있는데 약간 이런 거 있죠. 역시 자기가 둘째다. 한 번 경험한 걸 안 잊는 습관이 있어요. 태무진은 비참한 노예생활, 포로생활 한 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들한테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대 소년,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그래도 이 정도는 장점이죠. 그래서 홀로는 태무진에게 재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가슴에 재능이 있다. 적어도 조금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이 재밌잖아. 태무진은 가난뱅이, 친구는 마제라티 끌고 나온 부자, 또 하나 친구는 노예. 근데 셋이 친구여야 되잖아. 지금 이 상태면. 또 친구 하나 또 더 있잖아. 친구 먹어야 되잖아. 어쨌든. 셋이 또 이제 친구처럼 그러니까 친구 먹어야지.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보루추는 평상시에 태무진에게 태무진이 그 군사적인 정복자, 네. 위대한 정복자가 된 후에도 태무진을 평상시에는 그냥 반말을 했다 그래요. 야 태무진.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는 뭐 무릎 꿇고 막 이런 거지. 야 무진아 이랬는데 젤메는 그래도 존댓말을 쓰긴 했다 그래.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처음 만났을 때 자체 약간 그게 끝까지 가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젤메랑 보루추 사이예요. 그렇지. 이게 족보가 꼬인 거잖아. 족보가 꼬인 거지. 젤메랑 보루추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친구처럼 지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렇네. 근데 그건 뭐 그냥 눈치껏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태무진도 보루추에 대해서는 친구처럼 야 일로 와봐 이러지만 젤메에 대해서는 이제 화를 낼 때 야 이놈아 약간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근데 이제 계급적인 거에서는 일을 같이 하고 같이 이제 가족을 경영하게 되는 거죠. 너는 신분이 낮으니까 양이나 치고 말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고 말을 관리하는 게 신분이 높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고 있어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같이 공동 경영을 하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사람처럼 대해주시다니 도비는 기뻐요. 그렇겠다. 근데 젤메가 태무진한테 존댓말을 하는데 젤메가 태무진이 짜증날 만큼 수다쟁이였어요. 들어보시라니까. 투머치 토커. 투머치 토커였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라니까 하고 그 태무진을 앉혀놓고 썰라썰라 하던 그런 캐릭터의 어른이 돼요. 나중에 젤메가. 그러니까 사실은 태무진이 편한 사람이었던 거죠. 잠깐만. 난 여기서 또 의문을 생각해. 아버지가 혹시 얘 투머치 톡을 못 견뎌서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얘는 치워야겠다? 치워야겠다. 너 이 새끼 내가 양미로 살게 해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벌써 노예로 갔다가 몇 번 이렇게. 그치. 계약 해지는 거야. 투머치 톡을 못 견뎌서. 몇 번 반송되고. 그래서 쓸모가 없으니 여기 그냥 보내는 거야. 명예라도 찾자. 이제 태무진은 그냥 살면 돼. 네. 사랑하는 아내도 생겼죠. 든든한 동료들도 생기고 동생들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무진도 가난하지만 이제 슬슬 목동이 돼가고 있는 거야. 사냥꾼. 우리도 이제 양도 좀 치고 말도 좀 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 메르키트족이. 칠레두의 부족. 그렇죠. 원래 내 어머니 헐룬과 결혼하려고 했었던 칠레두의 소속 부족이 메르키트족은 사나운 부족이었고요. 정산을 똑바로 하는 부족이었어요. 받은 건 꼭 돌려줘야 하는. 예. 은도 원도 같이 갚는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족에 칠레두라는 전사가 말이야. 그때 당시엔 소년이었죠. 대리사의 기간을 다 채우고 그러니까.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쇠빠지게 고생은 다 하고 예수계란 놈이 신부는 납치해가고 칠레두는 울면서 혼자 돌아왔단 말이에요. 부족에. 근데 그 그렇게 우리 부족의 신부를 빼앗아가서 예수계란 놈이 낳은 아들이 지금 자기 어여쁜 옹기라트족의 미녀를 자기 맞아서. 어여쁜 색시랑 깨가 쏟아지고 있다고? 장난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칠레두처럼 그 같이 가다가 이렇게 대리 사인은 다 하고 가다가 이렇게 신부를 뺏긴 사람들은 다시 대리 사이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못 가죠. 홍기를 놓치니까. 그럼 뭐 누군가 뭐 약탈하거나 아니 어떻게 여자를 사거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됐을 거 아니야. 그 칠레두 얘기는 이제 잘 안 나와요. 그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 전쟁과 약탈이 이제 노상 멀어지던 일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족의 원수가 된 거죠. 칠레두의 동생인 칠게르는 또 있었어요. 어쨌든 부족의 원수가 됐는데 아니 우리 부족 신부 납치해 가서 태어난 자식이 자기 이게 색시랑 벌써 20년이 된데도 잊지 않는다. 20년은 안 됐죠. 당신 내가 물론 여성 결혼 뭐 남성 이렇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비유적인 겁니다. 저기 벤츠 공장 가서 이 36개월 일한 다음에 드디어 벤츠 하나 집에 몰고 가다가 뺏겼다 생각해봐. 그치 아니야. 더 작은 거라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할부금 다 갚았는데 와 이제 그럼 내 거다 했는데. 휴대폰 내 거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겠네요. 이 속물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다시 비유하는 것이 말씀드리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이잖아요. 그 결혼할 때가 다 된 그 대릴 사위와 그 꼬마 신랑 신부, 청소년 신랑 신부는 당시 몽골 쪽에 굉장히 각별한 사이예요. 그니까. 베프이자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니까 남자에게 자기 신부란 누나이자 베프이자 자기의 첫사랑이자 나의 동반자. 끝사랑이자 자기 스승이자 끝사랑 좋다. 성교육 선생님이자 끝사랑 좋다. 끝사랑. 이런 거야. 이걸 뺏긴다는 거 엄청난 건데 어쨌든 네, 끝사랑 이런 거 좋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베테랑의 악역이 조태우잖아. 유한 씨 유한 역할요. 씨. 네. 그 메르키트 쪽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어이가 없네. 이제 지금까지는 잃을 게 없어서 저 거지 새끼들이 안 밟아줬는데 이제는 이제 꾸깃꾸깃 밟아줘야겠구만. 그래서 다음 편에는 그래서 다음 편에는 메르키트 사달이 납니다. 다음 편에 메르키트족이 쳐들어오고요. 사단이 납니다. 어떤 사례인지는 다음 시간에. 태무진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비극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너무 전형적인 게 음. 없는 집애가 뭘 좀 해볼라 치면 그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 어. 밟아왔던 여러 가지 은원 관계가 있어요. 그게 또 다 이게 난 또 돌아오죠. 없어서 뭐 예를 들어 진짜 없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예를 들어 뭐 왜 어린애들이 왜 없다 보니까 왜 오락실 갔다가 가고 싶어서 왜 짝꿍 뭐 500원 훔쳤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돌아와. 부메랑이 돼서. 근데 지금 진짜 다 그거야. 없는 애가 맞아. 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짓이 있어. 심지어 그리고 지가 사실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한 짓이죠. 솔직히 자기는 그냥 그 태무진 여자가 죄 있지. 뭐? 태어났잖아. 태어났는데. 왜 예수계의 아들로 태어나? 그래. 근데 내가 칠레드한테 위로해줄 말이 있어. 뭐야? 끝사랑 아니야. 그래 끝사랑 끝이- 별로야. 끝이 더 있더라?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야. 맞아. 반전도 있고 그럼. 열린 결말 몰라. 열린 결말. 그 메르키트족에 대해서는 뭐 다음 네. 주에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이걸 계속할지 다른 건 다음 할지 편에. 모르겠어요. 다음 다음 편에 편에. 이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무진에게는 이제 진짜 불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키트족의 태무진 가족 침략 계획 이거에 의해서 태무진은 큰 전사가 절망을 됩니다. 맛보고 전사가 됩니다. 원래 태무진의 계획은 목동으로 사는 거였어요. 각성시켜 주는구나. 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각성이 된다기보다는 일이 재밌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다음 편에는 자무카도 다시 등장을 하고요. 네. 나 제일 무서운 생각했어. 뭐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목동들 그러니까 유목민이잖아요. 네. 예. 유목민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생각났어. 뭔데요? 거짓말장이 양치기 목동에 일화한 거지. 늑대가 나타났다. 그걸로 계속 와해를 시키면서 늑대가 나타나면서 늑대가 그렇지 않아? 저 양 다 내 거 이러면서 금방 창에 깰 것 같아요. 몽골 유목민 늑대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만 하고 할게요. 몽골 유목민들은 늑대를 증오하고요. 초원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집단 사냥, 원형 사냥, 그 네르제란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늑대들이 그 가젤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을 집단 사냥하는 모습을 모방해서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몽골 초원에서는 날씨 좋고 할 일 없다. 그러면 늑대 사냥하러 나갑니다.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숫자를 줄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초원에서 혼자 조난당한다. 이러면 십중팔구 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는 늑대입니다. 늑대가 반드시 나타나서 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오늘 인간만 보는 날. 늑대도 필요하면 인간을 최대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한정된 초원의 자원이라고 할까요? 동물을 두고 늑대와 인간은 옛날부터 경쟁하던 사이였어요. 몽골 사람들은 늑대를 많이 모방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나중에 제가 얘기하게 되는 몽골의 전술,
군대 포메이션 이것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네. 말이 너무 길었다. 자,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잠깐 다른 얘기로 돌아볼까 일단 아니요. 생각. 뭐 저희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마시안 샵을 통한 후원은 많을수록 좋다. 한화는 4연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의문의 근육쇼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